배려가 없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우리는 흔히 배려를 지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상황을 살피고 내 행동이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건 고도의 뇌활동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상대를 가려가며 배려를 생략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매너남이 되면서 나에게는 당연한 듯 무례를 범하는 그 비겁함. 그게 우리를 더 화나게 하죠. 많은 자기계발서나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무시하세요. 당신이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참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참고 넘어가면 상대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우리가 배려 없는 사람들에게 지치는 이유는 그들의 무례함 자체보다 그 무례함에 대처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웃어넘긴 나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고 가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 단톡방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동료, 당연하다는 듯 나의 선의를 이용하는 지인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최면에 걸려 스스로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제 그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배려는 배려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한정판 선물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중립적 미러링 감정은 빼고 상황만 반사하라. 보통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꾹 참거나 폭발하거나. 하지만 전자는 호구가 되고 후자는 성격 이상자가 되기 십상이죠.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이 배제된 사실 기반의 미러링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당황하는 기색이나 화내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게 그들이 권력감을 느끼는 방식이죠. 이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화난 표정이 아니라 마치 고장난 기계를 관찰하는 엔지니어 같은 무미건조함입니다. 실행법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대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질문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보고 일을 다 떠맡으라는 뜻인가요? 라고 아주 건조하게 묻는 겁니다. 포인트 상대가 당황하며 아니, 그냥 내 말은 이라며 변명하게 만드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선을 넘는다면 방금 하신 행동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라고 짧게 마침표를 찍고 대화를 종료하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설득하지 마세요. 그들은 설득될 대상이 아니라 격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1%도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울처럼 상대의 추함을 비춰주기만 하세요. 2번째, 에너지 관리 투자 대비 효율, 구독 취소 전략.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주식과 같습니다. 붙들고 있을수록 손실만 커지죠. 이제 이러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구독제 서비스로 생각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배려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절교야 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대신 조용히 구독 등급을 낮추는 겁니다. 실행법 평소 10분 안에 하던 답장을 10시간 뒤로 미루세요. 그가 부탁을 하면 요즘 제가 바빠서 어렵겠네요 라는 한 문장만 반복하세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반박하며 다시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겁니다. 포인트 상대가 너 요즘 변했다? 라고 공격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안개 작전을 쓰세요. 당신의 친절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의무만 하는 베이직 플랜으로 그를 강등시키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독점 공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패턴 브레이킹 예상치 못한 정중한 거절의 충격.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예측 가능한 선량함을 이용합니다. 얘는 이래도 화 안 내, 얘는 거절 못해라는 확신이 그들의 무례함을 완성합니다. 이 패턴을 깨버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개적이고 정중한 당황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례하게 군다면 정색하며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정중하게 잠시만요라고 흐름을 끊으세요. 실행법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든 사람이 듣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무례함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걸 밝은 햇볕 아래로 끌어내어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 무례한 사람은 순식간에 비겁해집니다. 포인트 그들은 보통 농담인데 왜 그래? 라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때 웃지 말고 무표정으로 답하세요. 전혀 재미있지 않아서요. 어떤 부분이 유머 포인트인지 알려주시면 다음엔 같이 웃어볼게요. 가장 강력한 거절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을 공론화하여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저급함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한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투척했을 때 즉시 반송하는 엄격한 세관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배려 없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평화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기분을 상하게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워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참기 쉬운 사람으로 분류할 뿐이죠. 오늘 제안해드린 3가지 방법 중립적 미러링, 에너지 구독 취소, 패턴 브레이킹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상대를 대하는 나의 반응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건 소나기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펴거나 건물 안으로 피할 수는 있죠. 당신의 친절과 배려라는 귀한 자원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선의에 가격표를 붙이세요. 배려를 아는 이들에겐 무료 나눔을, 무례한 이들에겐 접근 금지를. 당신의 일상이 더 이상 누군가의 무례함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